자, 반갑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적풍에 돌아온 증시풍향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안 좋았죠? 내일 만기라는 것도 있고 또 추석 연휴가 임박하기도 했고 우리 주변국들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도 하고 하락하는 이유를 대자면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주변 상황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주변 러시아 문제도 있고 미국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럴 때 어디선가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는 관망만 하고 있고 이렇다 할 강력한 보양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정부나 연준의 입보다는 각 개별 기업들이 올리는 성과에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도 업종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강했던 업종들을 보니까 네옴시티 배터리, 오늘은 완전 배터리의 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배터리 데이였어요, 완전히. 그래서 폐배터리 쪽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그냥 배터리. 제가 여기 종목들을 적어놨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좀 적어놨을 뿐이고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네옴시티가 가장 핫했고 최근에 며칠로만 보자고 하면 배터리가 이제 그 이전까지 대장 업종이었었는데 오늘은 배터리가 좀 치고 다시 원조 대장 자리를 차지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옴시티부터 한번 볼까요? 원조 네옴시티인 한미글로벌이 오늘 이제 과열 종목에서 풀려서 정상 거래가 진행이 됐는데 장중에 8%까지 밀렸다가 결국 상승으로 끝났어요. 이걸 보고서 굉장히 힘이 좋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야, 제가 죽지 않았구나. 대표적인 종목이죠. 그리고 유신은 이제 오늘까지 과열 거래이고 아니면 내일까지군요. 내일까지 과열이고 거래는 정상 거래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풀리게 되겠죠.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세아특수강 두 종목이 먼저 과열이었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세아특수강이 오늘 기분 좋게 추가 상승을 좀 해줬어요. 세아그룹주 쪽에서는 세아베스텔이 오늘 약간 조정인데 이런 거 저는 살짜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매수 타이밍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도 그 네옴시티로 엮였었는데 이제 태풍 관련 이슈가 더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 이슈로 최근에 빠진 친구들은 오늘도 태풍 때문에 샀던 투자자들이 이제 손절하게 되면서 물량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현재 생존해 있는 종목은 다스코 정도, 휘림 정도가 아직까지는 이쪽 네옴 쪽에서는 좀 생존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로 그냥 자리만 지켜주다가 장 막판쯤에 좀 시세를 본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자, 오늘 가장 빅 이벤트인 자동차 배터리 섹터 이제 폐배터리 쪽인데 폐배터리 쪽은 기존의 원조 대장주들이 좀 힘이 없었어요. 오늘은 이수화학이 신고가를 치긴 했지만 음봉으로 끝났고요. 세비캠 역시도 오르는 시도는 했지만 오늘 강하지 않았어요. 성일하이텍이 그나마 오늘 좀 고점을 뚫어주면서 16만 원대를 한번 보게 됐고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공개방송 보신 분들, 오늘 장중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렸던 유일에너테크가 장중에 시가 이하로 사자고 했으니까 한 10% 정도 맥시멈 수익이 났었고 종가 기준으로 7% 끝났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직 오르지 않는 폐배터리를 본다면은 유일에너테크를 잘 보시고요. 이지트로닉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폐배터리 상승을 좀 해줬고 요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약간 이제 저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오늘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간만에. 그래서 오늘은 코스모화학 같은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라는 배터리주는 싹 다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완전 오늘 배터리주, 배터리데이라고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우리 정부에서 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 정책적인 수혜도 있겠지만은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이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요즘에 자원이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리튬도 니켈도 석유도 가스도 없어요. 100% 싹 다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산을 어디서 매입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런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재활용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이런 거 막 썼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그때 이제 일 터지고 나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인식이 나빴었는데 그때 사고 안 치고 지금까지 잘했으면 어땠을까? 요즘처럼 자원이 무기가 되는 세상에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자, 다음으로는 폐배터리 쪽은 아니지만 그냥 배터리 소재 쪽인데요. GI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반등을 좀 했어요. 바닥에서 세게 올라왔고 힘은 상당히 있었네요. 그리고 미래나노텍 이런 친구들도 오늘 신고가를 뚫어주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에이프로 요거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미 폐배터리 쪽으로 지난 8월 31일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게 있었어요. 기분 좋은 상승이 나왔고요. 금양도 무지막지하게 갑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웬만하면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다 배터리 소재, 배터리 쪽이에요. 원조인 에코프로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오늘 상승이 좀 나아졌고 지금 테마주들로는 다 신고가 가 있는데 얘는 작년에 고점을 넘지 못했어요. 이제 주도주가 바뀐 거예요. 캠트로스 같은 친구도 자 보시면 예전에 작년에는 엄청 잘 갔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머물러 있죠. 주도주가 바뀐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주들 오늘 굉장히 화끈했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오늘 며칠째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인데요. 한국정보통신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플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올해 말에 이제 한국에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몇 주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애플이 신규 제품을 공개하는 시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과연 핸드폰만 공개할까? 아니죠. 항상 애플이 공개할 때는 새로운 무언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도 그래서 좀 움직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플페이 역시도 애플이 차세대 밀고 있는 새로운 결제 수단이니까 분명히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결제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이 대장주고요. 이루온 따라가는 모습 좀 약합니다. 근데 KG 이니시스는 거의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다가 오늘 올라왔는데 항상 바닥에서 튀는 종목, 거래 실려서 튀는 종목은 언제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종목들도 살짝 올라왔고 하인크 코리아 이름 되게 생소하죠? 이것도 오늘은 애플페이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는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좀 기대감이 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연말쯤에 우리 애플페이가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텀이 좀 있어요. 지금 7월이니까. 정정합니다. 9월 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10월 11일쯤에 좀 떨어진다면 연말을 노리고 한번 재공략하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관련주를 정리해놔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신규 테마입니다. 오늘은 완전 자동차 배터리의 날이었는데 자동차 쪽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포르쉐. 어제 나온 뉴스가 포르쉐가 이제 상장을 한다. 우리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포르쉐가 독일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포르쉐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매출을 올렸죠. 전 세계 포르쉐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1조 원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포르쉐 전 세계 판매량의 10대 중에 한 대 정도 팔아주는 나라예요.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1조 원 이상 팔리면은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쉐 관련주로는 예선테크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어요. 항상 처음 올라온 종목은 관심 가져야 됩니다. 물론 물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막 한참 두 방, 세 방, 네 방 올라가서 잡는 것보다 무조건 초장에 봐야 돼요. 그래서 예선테크는 자동차 관련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제가 여기 적어드린 종목들은 실제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예선테크가 오늘 첫 급등이 좀 나왔어요. 다음은 3기. 3기는 제가 어제도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같은 이유로 올랐는데 오늘 3기는 호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지금 IR을 했어요. 기업 홍보를 했는데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2026년도까지 앞으로 이제 3년, 4년 뒤죠. 4년 뒤에는 매출 1조 원 찍겠다. 지금 매출 얼마예요? 연간 매출이 5천억 정도 되는데 1조 원이면 2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적이 비록 적자를 하고 올해 간신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4년 뒤에는 매출액 2배 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좀 세웠고요. 지금 3기가 보니까 되게 호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회사가 저기 중국의 그 지리 자동차 쪽에
그쪽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한때는 그 애플카로 엮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포르쉐 쪽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이 3기의 자회사인 3기 EV라는 회사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올해 코스닥 상장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그래서 자회사 상장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IR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의 전기차 OEM 제조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최근에 그런 예비 수주 건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굉장히 그래도 좋은 소식이죠. 그 3기는 앞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성호전자. 성호전자도 뭐 같은 이유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닥에서 소리 없이 조용히 오늘 올라와줬어요. 그리고 코리아 FT. 요거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같은 이슈 엮였고요. 음봉이지만 전날 요 종까지 깨지 않고 살아나면서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세아 메카닉스. 이 녀석도 포르쉐 쪽에 다 공급사로서 가는 겁니다. 배터리 쪽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마지막은 뉴인텍까지. 이렇게 이제 포르쉐 테마가 움직였어요. 근데 뉴인텍은 조금 약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즘 자동차, 배터리 이쪽이 연일 급등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쪽은 애플 쪽이랑도 엮이고 삼성이랑도 엮이고 뭐 엮일 만한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선익 시스템 같은 장비주들이 먼저 가면서 최근에 뉴플렉스 이런 거 신고가 나오고 있고, 오늘은 약간 저점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올랐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오늘 좋았죠? 6% 정도. 맥스트 3% 이상 좋았어요. 스코넥 5% 이상 나쁘지 않았죠? 4x4 최근에 계속 좋아요. 이쪽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하드웨어 쪽을 넘어서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은 기분 좋게 저점에서 올라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x4는 참고로 제가 여기 16,000원 저점 말씀드렸던,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점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20,000원까지 왔는데 25,0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4x4. 자, 다음은 바이오 제약인데 조금 입에 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업종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며칠 사이에 급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뚝 떨어져서 지지선 다 깨고 80만 원이 깨졌어요, 오늘. 저점 기준으로. 근데 떨어지니까 기관이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사줘서 오늘 그나마 80만 원은 지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떤 차트상으로 보면은 요 장기 평선에서 딱 버텨주면서 혹시 오늘이 저점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가까스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셀트리온 보면 요 녀석도 비슷해요. 오늘 뚝 떨어졌는데요. 셀트리온이 유럽 피부과학회에서 스텔라라라는 그 약의 시밀러 글로벌 3상 결과를 발표해서 이제 유효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내용이죠? 근데 오늘 시장에서는 뭐 워낙에 분위기가 개판이어가지고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수급은 좋았습니다. 저점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셀트리온도 주요 지지선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박셀바이오. 사실 이 녀석이 요즘에 그 바이오주 하락의 그 주범입니다. 박셀바이오가 여기서 사고 한번 치고 나서 개발 중단 얘기 나오고 나서 뭐 이번 달 들어서 바이오주들이 추풍 낙엽인데 외국인 형님들이도 받았네요. 그리고 주가는 물론 빨 수도 있지만 현재 가격대는 여기 10만원 고점 대비 절반이 반토막이에요. 기술적 반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솔직히 구리지만 차트상의 자리로는 한 번은 칠자리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억울하게 하락한 우리 다른 바이오주들 중에서는 반등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제노포커스 이런 것들이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나름 좀 시세가 있었던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바이오주 보면은 미리 바닥을 친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레몬 같은 기업도 오늘 괜찮았죠?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홈캐스트. 다들 업종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잘 나갔던 친구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슬그머니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도 오늘 좀 올라왔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바이오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바닥에서 매수세도 들어온 정도 생기고 하는 거 봐서 요번에 지금 바이오 제약의 어떤 진짜 바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주도 업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심 한번 가져보자고요. 바이오 제약주.
자, 다음은 종가 매수세입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종가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인데 뭐 다시는 종목들로 한미글로벌이 오늘 종가로 좀 보였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너무 잘 가버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시간의 거래 가장 많이 올라온 게 3기, 그 다음 이제 한미글로벌 요 정도이고요. 제가 요 자료를 적은 거는 장 끝나자마자 적은 건데 아니 장 끝나기 전쯤에 한 3시쯤에 방송하면서 적은 건데 벌써 시간에서 벌써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3기 다 포르쉐 뭐 다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웰크론한텍이 지금 폐배터리 쪽에서 조금 막바지에 올라오는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나? 안 드렸구나. 웰크론한텍도 이번에 폐배터리로 엮여서 올라오고 있는데 배터리 이슈 워낙에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종목들도 한 번씩은 다 뒤져봐야 됩니다. 오늘 의외로 괜찮았거든요. 웰크론한텍도 종가에서 들어온 좀 후발주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이네요. 끝으로는 뭐 엘비루셈 같은 종목들이 다 오늘은 뭐 소형주의 날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이제 애플, OLED 관련주로 올라왔는데 애플 신제품 기대감으로 가는 거겠죠. 얘네가 이제 삼성, LG 디스플레이에 OLED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가 얼마죠? 14,000원이네. 상장하고 나서 뭐 공모가 깨고 나서는 아주 그냥 반토막이 났네요.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이 올라오는 장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정말 재미가 없는 장이다 보니까 가는 종목들이 평소보다 더 강했던 그런 날이었고 하락장이 있을 때는 주도 업종을 봐야 된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도 업종을 알지 못하면 하락장에서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근데 주도 업종을 알고 있으면은 이런 데서 조금이나마 손실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영상 잘 보시고 내일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